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성북구에 장인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장인뉴타운을 하는 이유는요. 진보하는 부동산을 찾는 거를 조금 훈련하시고 같이 이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거거든요. 서울에서 진보하는 부동산은 뭐 가재울이라든지 수색 증산 이런 뉴타운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기존에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좋아졌고, 아이언 뉴타운도 학원가가 생기고, 청량리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동네 주변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장애인뉴타운도 되게 노후된 건물들도 많고 앞으로 신축으로 이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파생되는 틈새가 어디인지도 확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뉴타운은요, 요 동네 15개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9개의 구역들이 완료되었거나 이제 진행 중에 있어요. 14,000세대, 5,000세대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세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돌고지 길이라고 있거든요. 돌고지 역에서 이렇게 올라간 이 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해제된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미 이제 준공되었거나 진행되는 구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을 말하면요, 이 돌고지 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4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분양이 되었을 때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뉴타운에서 제일 입지가 좋은 데가 4구역하고 6구역이에요. 물론 4구역 같은 경우는 분쟁이 많아요. 비대위 같은 게 있어서 올해 분양 예정이었는데 지연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6구역도 이제 조만간에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돌고지역하고 석교역 사이에 있는 4구역, 6구역이 입지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8구역이 해제된 구역이거든요. 8, 9, 13, 11, 15, 12구역까지 오른쪽 부분이 동반 상승하기 위해서 제일 최적의 조건은 8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고 도로가 확장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확장이 되면은 도로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괜찮아져 가지고 이 전체적인 오른쪽 부분에 있는 장애인뉴타운이 가격들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장애인뉴타운은 앞으로 4구역, 6구역이 들어오면은 들어가셔도 돼요. 굉장히 좋은 데예요. 가격대의 변화들이 좋은 것이고,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는데 15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이 해제된 지역이 예전에 2010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5월 달에 서울시에서 직권해제,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직권해제로 해제를 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이제 15구역이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5구역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다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5구역이 지금 승소를 했으니까 되겠나라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기는 신축 다세대도 많고요, 상가도 많아요. 소송과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는 지역이 15구역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투자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11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13구역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예전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애인뉴타운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뉴타운인데 반토막난 뉴타운이고, 아쉬운 거는 8구역만 지정이 되었으면은 오른쪽 지역이 완전하게 신축으로 꾸며질 수 있는 지역인데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4구역과 6구역은 입지적 가치가 있으니까 향후에 청약 점수가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뉴타운은 한번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 장애인뉴타운과 총괄적으로 광운대 역세권까지 아울러서 봐야 돼요. 여기는 노원구고 투기지역이고, 여기는 노원구가 아닌 투기과열지역이고 성북구지만요, 호재와 신축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부분들은 같이 어우러져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얘기가 되거든요. 호재에 대한 부분과 장애인뉴타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월계역의 첫 번째 이제 호재는요, 물론 단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죠. 예전에 여기 시멘트 공장 여기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게 거의 이제 이전이 되는 게 확정이 됐어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복합용도로 개발이 될 예정이에요.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거라든지 다양한 공적 인프라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여파가 사실은 장이 뉴타운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유명한 거, 여기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오죠. 2018년도에 예타를 BC 분석이 1이 넘어가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 1이 넘어갔어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 광역교통비전 2030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C 노선이 생기면은 삼성역까지 10분 만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광운대 역세권과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원도 역세권 위쪽 있죠. 경전철이 동북선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쭉 은행 사거리 쪽에서 왔다가 노원구에서 쭉 내려와서 장이 뉴타운까지 3개의 역이 들어오고 쭉 내려가는 게 왕십리예요. 중요한 건요, 경전철이 좋은 노선은 아니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왕십리가 무슨 지역이냐면요, 2030 서울 플랜을 보면요, 3개의 중심지와 7개의 광역 중심, 12개 지역 중심이 있는데 왕십리가 광역 중심에 해당이 돼요. 그 광역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경전철이기 때문에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호재가 뭐가 있냐면요, 중랑천이 있잖아요. 이 중랑천에 있는 고가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2020년 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라고 해서, 실시계획 인가는 실제적인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인가를 받았고 2월 달에 이제 사업 착수계를 냈어요. 이 부분들을 동북선 도로철도가 서울시에 제출을 한 거죠. 여기도 지하화되고 교통에 대한 부분도 분산되고 개선되면요, 이 장이 뉴타운까지 퍼지는 좀 거대한 권역이긴 하지만은 그 영향들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장이 뉴타운이 신축으로 둘러싸여서 과거의 뉴타운들이 안 좋은 데가 진보되면서 가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에 이제 준공된 레미안 허스트하이라든지 앞으로 예정인 아이파크라든지 꿈에서 코롱 하늘채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의 변화를 보면은 5억대에서 이제 10억으로 변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분양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신축으로 둘러싸이고 주변의 호재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가격들이 분양을 받으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장이 뉴타운은 제가 늘 분양은 확률 싸움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청약 점수가 아주 높으면 뭐 84점 만점에 84점이면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되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확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게 강운대 역세권하고 장이 뉴타운 신축이 들어온 이 사이 지역 있죠. 이 사이가 틈새가 될 수 있어요. 2억대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월계동 아이파크 있죠. 여기가 상당히 괜찮아요. 이유가 뭐냐? 광운대 역세권이 입지에 바로 붙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 석계역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비록 지금 뭐 20년 된 아파트, 기존 아파트지만은 입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이제 6억 미만이란 말이에요. 25평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 한번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요. 320%죠. 거꾸로 말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투자처로는 나쁘지 않은 거죠. 3억대 정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동신아파트예요. 모양이 별로예요. 여기가 괜찮은 이유는 2017년도 8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재건축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소유자가 한 900명 좀 넘게 되어 있고 30평대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18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재건축을 할 때 대지 지분이 15평이 넘어가면은 추가 분담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지 지분이 15평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단 투기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고 투기 과열 지구가 3개가 다 겹쳐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 안 돼요, 사실상. 근데 거래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세대들 중에서 10년을 가지고 있었고 5년을 거주를 했다면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어요.
법으로는 지금 여기 거래가 아예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간간히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거래가 완전히 막힌 상황이고 좀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여기에 물건을 낸다면요. 주목을 하셔서 3억대 정도로 투자처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합설립 인가가 났잖아요. 일단 그걸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10년을 가지고 5년을 거주하지 않는 한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정책이 바뀌거나 10년 동안 가지고 거주하는 조건을 맞춰야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50대, 60대, 70대 분이 아, 나 여기 그 재건축에 들어가야지 라고 판단하시고 가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4억대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이게 미미삼이죠. 미미삼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 거예요. 입지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요. 평당 가격이 한 2,700만 원대, 23평 기준으로 6억대, 7억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지금 20평대가 이렇게 비싼데 7억대까지 가고 있는데 가치가 있냐라고 따지면요. 장인뉴타운보다는 좀 싸거든요. 결론을 말하면은 여기는 장인뉴타운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신축으로 된다면은 가격들이 비슷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미미상 같은 경우는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반문을 하겠죠. 아니 여기 재건축이고 재건축 지금 꽉 막고 있는데 뭐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 못했잖아요.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떡하느냐라고 했는데 땅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땅과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땅의 가치는요 입지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요. 건물의 가치는 뭐 이런 구축이든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공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GTX로 좋은 공공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 씨앗이 비가 내리면은 더 좋은 꽃으로 활짝 필 수 있는 데가 이 미미삼이에요. 지금 느리지만요. 언젠가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미삼도 주목하셔서 4억대 투자처로 좀 많게는 5억까지 가겠네요.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